안녕하세요. 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김성남입니다. 자, 이번 우리는 사실 오늘이 이제 만긴 날이에요. 8월 8일. 예, 매달 두 번째 목요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뭐 추석이나 설이나 명절 뭐 이런 거 아니면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 3, 6, 9, 12월은 선물과 같이 동시 만기일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매매하는 ELW라는 주식과 함께 ELW도 매매하는데, 이 ELW의 만기도 웬만해서는 두 번째 목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조금씩 다른 상품들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거의 통일되다시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긴 날은 정말 뭐 미결제 약정이 어떻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은데요. 제가 15년 동안 이쪽 바닥에서 연구를 하고 한 결과, 만긴 날 얼마까지 올라가거나 얼마까지 떨어지거나 그래서 얼마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하지 말자, 이게 제 결론이에요. 특별히 그걸 때려 맞추는 경우보다 괜히 그런 거 염두를 하고 있다가 폭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의 모토는 늘 가장 안전하게 확률 높은 수익을 내자, 요게 이제 핵심이고, 번 돈의 절반 이상을 빼서 무조건 안전자산을 모은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만든다는 게 핵심 모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우리가 만기라고 하는 날 정말 잘 이용하면 대박이 터지기도 해요. 오늘 아주 그냥 하루 종일 바쁘게 단타를 쳤다면 버시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차월물이 아닌 당월물, 오늘이 만기인 상품으로 했다면 그렇게 벌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위주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월요일, 이제 8월 5일 월요일 혹은 화요일 아침까지 풋 시세가 나왔는데, 그 풋 시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풋 시세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ELW로 보는 김에 ELW로 한번 봐보자고 한다면, ELW로 봐보자고 한다면 말도 안 되게 15원짜리가 8월 6일까지 해서 15원이었던 놈이 935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쵸?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그죠? 뭐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상승이 일어난 거죠. 자, 쉽게 생각해서 15원짜리가 150원까지 가면 10배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10배 올라갔고, 300원 올라가면 20배, 그죠? 450원 가면 30배, 600원 올라가면 30배, 40배, 50배, 60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회는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할 이야기는 이제 핵심은 이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번 만기가 오기 전에 콜이든 푸시든 뭐가 터지든 간에 대박의 어떤 핵심의 시세가 터져버리면, 그게 6일까지 터졌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부터는 좀 둔합니다. 시세가 둔해요. 콜이든 푸시든. 여기서 뭐 크게 뭐 어마어마하게 폭등이 나왔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 좀 횡보하다시피 좀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오히려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맞는 거고, 다행스럽게 우리가 지금 5일 6일로 가지고 있던 풋과 인버스까지 모두 털었어요. 심지어 차월물이라고 하는 9월달 만기인 상품도 풋을 좀 들고 있었는데 그건 6일날까지 전부 털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6일까지 대응을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긴 날 무조건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터지면 끝입니다. 그 만긴 날은 보통 그 전에 얘네들이 먹을 만큼 다 먹었기 때문에 터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뭐 한 2년 3년 안에 한 번 정도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여기서 욕심 부려가지고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대박이 터지기도 합니다. 대박이 터지기도 하지만 그걸 안전제일주의, 무조건 우리는 돈을 먹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도박하듯이 매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목요일이 두 번째 기준이니까 11일이 되겠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세라고 하는 부분이 이전에 먼저 분출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나와버리면, 마찬가지로 그때도 7월 9일까지 시세가 나와버렸죠. 7월 9일까지 하락이 나타나면서 푸시 시세가 그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일단 이제 만긴 날은 정작 11일까지 다시 땡겨내서 콜이 좀 터지긴 했지만 그런 대응들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터지는 이걸 우리가 먹었던 거예요. 그쵸? 요때가 만긴 날이었고, 지금도 보면 이틀 전, 만기 이틀 전에 대박이 터지고, 그 다음 이틀 뒤 만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대시세가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1파이고 이게 2파예요. 그리고 지금 3파, 그 다음에 4파 반등이 나가고 있다 그랬죠. 여기랑 약간 너무 비슷해요. 지금 형태가.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거 좀 떨어졌다고, 그죠? 이거 좀 떨어졌다고 시세가 10배 이상의 수익을 먹었단 말이에요. 물론 시세는 30배까지 터지기도 했지만 우리가 먹은 건 10배입니다. 에이, 30배 터지는데 아까 60배도 터졌더만 60배 터지는 동안 10배밖에 못 먹었어? 15배밖에 못 먹었어? 예, 죄송하지만 60배 터지는 동안 우리는 15배밖에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은 박살났죠. 장이 폭락을 해서. 우리는 이거라도 대응을 했어요. 자,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 지금 4파이고 다시 5파 하락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것보단 작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는 될 거예요. 1파 하락 정도만큼 정도 사이즈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여기서도 먹었던 만큼 이번엔 다시 한번 재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급해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오히려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더 끌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풋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인버스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그 사이에 콜을 한 번이라도 더 먹을 수 있으면, 왜냐하면 현재 우리 목표치까지는 아직 안 갔거든요. 코스닥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590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냐, 그죠? 590포인트까지는 가지 않겠냐. 근데 오늘 조금 덜 갔어요. 그죠? 조금 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내일이나 혹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 시도를 좀 더 하지 않겠냐. 약간 오바스로 오면 600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주식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일단 최우선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나 여기서 현재 위치에서 주식을 신규로 매수해서 이걸 크게 먹으려고 하면 까딱 잘못하면 이거 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 거 당해요. 그죠? 멍청한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번에 된통 당한 사람들이 또 바닥입니다 해서 거기에 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코스닥은 목표치에 거의 다 와갑니다. 코스닥으로서는 590, 좀 넘으면 600, 이 정도까지만. 그 이상 간다 하더라도 내 거 아니다. 우린 늘 그렇게 생각해요. 똥은 안 먹어. 그 이상, 그 외 정도 되는 똥까지는 안 먹어. 그냥 살만 먹자. 살만. 소라의 맛있는 살 부분만 먹지, 저 끝에 있는 똥까지는 먹지 말자. 이 부분들 이고, 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우리는 볼 거예요. 최대 거기까지만 볼 거고, 오늘 또 그래서 미리 주식이나 좀 뺐죠. 주식이나 좀 레버리지 좀 뺐는데, 자, 어쨌든 이제 코스닥이 낙폭 과대이니까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닥이 낙폭 과대로서,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이 그래도 먼저 올라왔죠. 중소형주가 훨씬 세게 떨어졌고 반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먼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코스피가 못 올랐단 말이에요. 생각보다는 아직.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혹은 언제 오늘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파생 시장을 지들 멋대로 주물럭거려서 원하는 위치에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코스닥을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를 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을 억지로 찍어 눌러 놓는 힘을 우리는 봤어요. 장중에. 그죠?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찍어 눌러 놓더라 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억지로 눌러놨던 것들 다시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그래서 오늘은 풋으로 단타 치는 게 아니라 콜 위주로 단타 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 오전에 그렇게 단타를 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눌렀지만 한번 훅 튀어 올라가면서 오전 콜 단타 매매를 성공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뭐 그 이후로는 제대로 우리가 매매 안 했습니다. 왜냐면 만긴 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왔다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지금도 막 쭉 눌렀다가 지금 끌어올리고 막 이러는데, 예측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긴 날은 무조건 만긴 날은 자기네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일단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맞춰서 수익 내려고 하다 보면은 손실적인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다. 그 어쨌든 현재까지도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틀리게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제가 틀리지도 않았죠. 지금 이제 3파 하락이면 4파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이었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분봉 흐름 상으로도 지금 이게 30분봉으로 보면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서 A, B, C로 4파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설마 하니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이렇게 해서 A, 이렇게 B, 그 다음에 이렇게 C가 가주지 않을까. 근데 그 C가 그 다음에 이제 C도 이게 구분이 되면 어쨌든 아주 세부 파동까지 제가 참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은 3단 상승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5. 자, 이제 하나 정도 올라가면 마무리일 것 같은데, 이 5가 또 이렇게 쪼개질란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한 번 정도 이제 특히 코스피 대형주가 반등을 매우 약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중소형주에 비해서 약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거면은 대형주가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시장이 좋을 거면 대형주가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제일 많이 떨어져서 매력이 있었던 중소형주부터 낙폭 과대로 먼저 올라오는 부분들이 선택을 먼저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형주가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금요일 혹은 월요일 정도까지는 반등 구간으로 볼 가능성은 아직은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반등에 대한 부분들 조금만 더 코스닥도 짧으면 590 아니면 600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현금 비중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분들은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피도 일단 코스피 200 기준에서는 약 258포인트 정도, 258. 약하면 이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 257점 한 1 정도 될 건데, 그 반등 시작했던 6일날 고점 정도 너무 약해요. 생각보다는 지금 상당히 약하긴 하거든요.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정말 약하면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오기를 바라보는데, 제 개인적 바람으로는 뭐 여러분들 바람도 그러겠지만 조금만 더 올라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야 풀이가 너무 껴져 있어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거품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풋을 온전히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더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거품이 좀 더 거쳐지는 부분들이 되고 제대로 또 다음 달 승부를 보기 위한, 다음 달 수익을 위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게 맞다. 그러한 것들이라고 하면 지난달처럼
지난달처럼 지난달도 여기까지 빠졌다가 이틀 전까지 빠졌다가 만기 날이 여기 지금 똑같아요. 여기 이틀 전에 빠졌다가 오늘 만기이다가 여기서 찌그작 거리다가 빠졌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과정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 과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과정이 없고 찌그작 하지 않고 이렇게 올랐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금방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단 시간이 짧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중해서 우리가 다시 다음 파동의 움직임을 대비하는 게 맞다.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올 거예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을 뭘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하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팁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보통 만기 전 7월달도 만기 전에 먼저 시세가 터지면 만기까지 재미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나가야 그 다음 시세 터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기 전에 시세가 터졌어요. 그리고 만기 날인 오늘은 큰 시세는 없어요. 큰 시세. 만기 날만도 300에서 1000%까지 터지거든요. 정말. 만기 날도 최소 300에서 1000%까지 터져요. 만기 날 이렇게 터지면 그 다음에 재미없어요. 그 다음이 조금 시간 걸려서 재미없습니다. 그냥 소소한 단타 치는 식으로 일당벌이 뭐 그렇게라도 벌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가야 되고 만기 전에 터져가지고 만기 때 재미가 없으면 만기가 지나자마자 터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초보자분들한테 좋은 시장이죠. 초보자분들한테 좋은 시장. 자,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얘기 그만해야 되는데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한일전을 겪고 있습니다. 한일전. 한일 전쟁이죠. 거의 전쟁이라고, 외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한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 오고 있네요. 날짜 보이세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8월달 한일 전쟁에 의미 있는 날짜가 온다면 8월에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광복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 갑자기 주식시장 얘기하다가 광복절 얘기를 왜 하니? 아니, 한일전쟁 중이니까. 광복절날 뭐 하는데? 대통령께서 연설 안 하실까요? 연설하지 않으실까요? 대통령께서? 그건 지금 분위기에서 대통령께서 우리는 흉내 못 내겠네. 갑자기 하려니까 안 되네. 자, 어쨌든 연설을 하실 때에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아직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이거 우리는 굳건하게 과거 역사 속에서 어쩌고저쩌고지. 조선시대에도 임진왜란 때 이놈들이 우리나라 기술을 빼가려고 겁나게 노력했던 그런 핫바리 놈들이, 핫바리? 그런 단어 쓰면 안 되겠죠. 그랬던 놈들이 이제 와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는 그런 얘기 하면 그 다음 분위기 험악해지는데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공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